네. 저기 나이가 60이 넘다 보니까 자꾸 어제 뭐 금방 했던 거 금방 잊어먹어 그래서 제가 저거 몇 자 적어 왔습니다. 이게 축사가 저는 평생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축사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예. 안녕하십니까. 저자 조일현이와 초등학교 동창이자 현재 노천초등학교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는 최정식입니다. 오늘 바쁜 일정 접어두시고 이곳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일현이를 대신해서 제가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서 환영사한 삼몽이가 또 동창회장, 민사몽 동창회장이 떨린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더 떨립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사실 우리가 다니던 노천초등학교는 강원도 홍천 산골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 53명이 졸업했고 명맥을 유지하던 무교가 분교가 되더니 올해 3명의 후배 졸업생을 배출하고 폐교가 되었습니다. 예, 저는 일현이 축사를 부탁을 받고 겁이 많았습니다.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지만 일현이가 총동문회장이 축사를 해야 농촌도 살고 또 학교도 다시 생긴다고 해서 이 자리에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사몽이나 저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초등학교뿐에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식들은 잘 키웠습니다.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은 큰아들놈에게 제 광화문 아고라 책을 이제 줬더니 그리고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이 아주 훌륭하다고 베스트셀러가 될 만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몰라도 아들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올 봄에 없어진 학교 노천초등학교 출신 조일현 친구가 베스트셀러가 된 것을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아울러 광화문 아고라 많이 선전해 주시고 읽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현이가 가재 잡고 미꾸라지 잡던 손으로 광화문 아고라를 쓴다는 것은 진짜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모교를 다시 짓고 우리 동문들이 일현이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다음에 국회의원이 다시 되어 우리가 열심히 되도록 열심히 도울게요. 그 다음에 노천초등학교 총동문의 이름으로 진짜 축하합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홍천사과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광화문 아고라를 팔아주시고 사과는 홍천 사과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 의원이 원래 좀 얼버무리는 때가 있어요. 절 들어와서 한 말씀 하시라 그래서는 축사를 준비해 왔는데 들어오면서 하신 말씀이 서평하래요. 근데 축사는 덕담을 하는 거지만 서평은 매섭게 이제 비판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저는 책을 그렇게 많이 썼어도 베스트셀러를 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책을 썼어도 출판 기념회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속이 좀 꼬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 의원하고 저기 서 계신 최욱철 의원이 저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1993년 내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을 하고 있을 때 두 분이 국회의원 자격으로 저희 대학원의 국가정책 과정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안 하고 밤에 놀기만 했지만 그 후로 인연이 상당히 길고 깊습니다. 긴 것은 뭐 거의 4반세기, 근 25년 되니까 길고, 깊은 인연은 그동안의 힘든 일들,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고 하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나이로 치면 뭐 한참 아니죠. 그런데 중국 표현으로 펑이요.
저도 뭐 중국에서 뭐 초빙교사 한 적도 있고 그럽니다만, 그래서 조 의원이 이제 낙선을 하고 북경대학에 박사학위를 간다고 하실 적에 저더러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랬습니다. 추천서를 써서 실력은 별로 안 됐을 것 같은데 제 추천서 때문에 입학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 천운이죠. 간자체를 쓰는 중국이 그 해는 하필이면 시험 문제를 고로 시험 문제를 내서 한학을 어릴 때부터 하셨기 때문에 합격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은 진짜 합격을 하셨고, 그동안 고생해서 또 박사학위까지 따시는 걸 보고, 야, 중국 대사를 가도 손색이 없겠다.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근데 가시면 제가 북경에 가서 그 오리고기도 얻어 먹을 수 있지만 가시면 안 되는 것이요. 제가 매년 옥수수를 얻어 먹거든요. 국내에 계셔서 농업에 종사를 하셔야지. 농업은 농업, 밭일만이 아니라 흙일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시면은 저는 옥수수는 떨어지지 않고 먹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서평을 해야 되는데 이 책 이전에 권력구조도 제가 봤고, 그 다음에 특별한 점심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때는 김동길 선생하고 김한길 대표하고 같이 저도 추천사를 책에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노 스승과의 대화에 관한 얘기를 아주 좀 줄줄이 그 애전하게 많이 기록을 했고, 그래서 성공과 좌절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것, 그 책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 이 내신 광장 아고라는 정대철 대표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조일현 위원장의 인식의 틀이 7가지로 아주 단단하게 구성되고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가 이제 조 의원은 이렇게 표현을 보면은 오늘 같은 날은 뭐 조국을 다 독점하다시피 한 분이고, 그리고 뭐 자신 있어요. 뭐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제 전쟁을 하는 분인데, 참 특별한 것은 통찰력이 남다르고 또 표현력, 이런 것을 남들이 쫓아가지 못합니다. 저는 뭐 평생 대학에 있었지만은 저도 글게나 쓰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 표현력을 따라갈 길이 없습니다. 위트가 분명히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새 그 대선 후보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조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솥에 진 밥은 얻어먹을 줄 알아도 솥을 걸어서 밥을 지어서 남한테 퍼먹이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 빼놓고요. 그런 표현을 아주 위트와 그런 그 표현을 합니다. 고운 선생이라고 시인 아시죠? 사람들은 평소에 하는 말의 92%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92%. 고운 선생이 하셨으니까 거짓말이 아니겠죠? 저도 바깥에서 와인 한 잔 먹고 집에 들어가서는 한 병 먹고 가서는 집에 와서 한 잔 먹었다고 거짓말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못 합니다. 책은 더욱이 자신이 직접 쓴 책은 거짓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의 저작을 다 포함해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아끼는 절절한 모든 표현, 그리고 표현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희망찬 내일을 열기 위한 모든 노력이 여기 있습니다. 조 의원의 또 다른 특징은 저는 이제 이런 제가 만든 격언을 씁니다. 실천 없이 머리 없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똑똑해도 쓸모가 없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 의원은 현장에서 다지고 그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좀 더 승화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북경대사를 가진 마시고 이제 여기 계셔야 되고요. 농업정책을 펴시든지 하여튼 새 정부도 앞으로 길이 험난할 텐데 거기에 앞장서서 기수가 되셔서 이 나라에 더 희망찬 내일을 열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의 축사도
선거 때는 뭐 가서 찬조 연설까지 하고 그리고 또 축사도 많이 했고 추천사도 많이 썼는데 이제는 한 가지 딱 남았습니다. 축사 축전을 보낼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편으로는 후원을 해주시고 지지를 해주셔서 든든하기도 하시겠지만 한 300여 분 넘는 분들이 동시에 올바른 정치, 좋은 세상에 대한 염원을 바로 우리 조일현님께 얹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책임감도 많이 느껴지실 것 같으세요, 오늘 이 자리?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처음에는 좀 가볍게 그냥 내 동창들이 책도 나왔는데 겸사겸사 자리 한번 마련하자고 했어. 뭐 이렇게 아주 가볍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만들어진 자리를 보니까 동창분들의 우정도 정말 아름다웠고요. 또 같이 정치 활동을 하셨었던 그런 동료분들 그리고 지역에서 올라와 주신 모든 분들이 단순히 그냥 책 기념 출판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새로움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오셨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대와 든든함 그리고 또 한편 책임과 부담 이 네 가지 선물 세트를 한꺼번에 마음에 품고 가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조일현 어떻게 할까요? 이 자리에서는 작가님으로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조일현입니다. 그냥 조일현이요? 네, 그러니까 누구에겐가는 친구일 거고, 누구에겐가는 동료일 거고, 또 누구에겐가는 가족, 뭐 아내, 남편이고, 또 아버지인 그런 분이실 겁니다. 오늘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제가 또 여러분을 대신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뒷조사를 했어요. 뒷조사를 했는데 좀 재미있는 이력이 있는데요. 조일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니는 전부 다 하면 12년이죠. 12년 동안 학생회장직을 놓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름하여서 학생회장의 그랜드슬램을 하신 셈인데요. 초, 중, 고. 예.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일종의 뭐 리더십의 경험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이 우리 의원님의 조일현 선생님의 삶, 정치, 학문의 세계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네. 그건 어디서 찾으셨어요? 제가 좀 뒷조사 좀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높으신 어르신들 앞에서 그냥 앉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책 앞에 저를 소개할 때 썼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이렇게 적었는데 저는 아주 아까 우리 친구들이 얘기한 거 그냥 산골에서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 전부 파전을 했습니다. 그 모든 산이 저희 머리처럼 민둥산이었어요. 그래서 비만 오면은 물이 늘어서 학교를 안 가도 결석이 아니고 늦게 가도 지각이 아니고 공부하다 일찍 와도 조퇴도 아닌 그런 6년 개근상을 탔습니다. 근데 그 앞에 4학년 때 다리를 하나 얄궂게 놔줬어요. 근데 그 다리가 처음으로 놓여졌는데 그 당시 국회의원 돌아가신 이승천 의원님이 놓아주셨다는데 그 다리가 너무도 고마워서 나도 이 다음에 크면은 국회의원이 돼서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꾼이 되겠다. 이래가지고 마음을 먹고 그 다리 준공식 날 이동진 선생님 우리 2학년 때 담임을 했던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 선생님한테 제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냐고 물었더니 될 수 있대.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했더니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당시 어린이 회장 뽑는 것처럼 뽑히면 된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가는 학교마다 뽑히는 회장 하려고 애를 써서 친구들이 좀 부족했지만 시켜줘서 했습니다. 네. 그 인생이 진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4학년 때의 어떤 마음. 그 다리를 놓은 것이 너무너무 고마운데 그 고마운 일을 누가 했을까? 또 했더니 국회의원이 했다. 그러면 나도 저렇게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돼야겠다 하는 그런 바람에서 계속 이게 시작된 그런 일이셨네요. 네. 예, 얘기를 참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있고 딱 둘이서만 이렇게 얘기 듣는 듯한 그럼이 들기도 해요. 이 책이 3월 초에 나왔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3월 초에 나왔고 그때는 아직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결정되기 전이었고 여전히 우리는 그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아마 뭔가 짐작도 하시고 또 이렇게 될 것이다 예견도 하셨는데 이후에 벌어지는 탄핵과 새로운 정권 창출의 과정을 어떻게 미리 좀 예견하셨었나요? 예. 아니 뭐 여기 저 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예견한 건 아니고. 저는 이 책을 이제 지난 선거가 끝나고 제가 책을 한 권 쓰고 싶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기서 아까 우리 가셨네. 정 대표께서 잠깐 가셨구나. 말씀하신 대로 이 책을 7장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판, 혼, 맥, 답, 길, 심, 나. 그거는 판은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입장은 누구나가 매일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상황을 헤쳐가는 방법이 뭔가를 그걸 좀 써서 나 혼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공감하기를.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촛불 사건이 이제 나중에 일어나서 이 책은 사실상 3번 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 다 써가지고 출판을 하려고 했는데 사드 문제가 터져가지고 중국에 제가 오라 해서 토론회를 제가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좀 몇 자 고쳤습니다. 그래서 또 출판하려고 했는데 또 최순실 사건이 터져가지고요. 또 그 내용에 변화가 와서 제가 또 몇 자 또 고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첫 번째 판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자. 두 번째 혼은 정신을 차리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는 것이. 그 다음에는 맥을 바로 짚자. 이게 어떻게 돼서 이 사건이 됐고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에 답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 길을 찾아서 갈 수 있겠는가. 그 답을 얻자. 그 다음에는 길은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지 않는 기획과 계획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그걸 실천하는 거를. 그리고 그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를 심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내가 시작이고 중심이라는 차원에서 이거를 마치 사람이 아프면은 병원에 갈 것을 내의 이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병원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맥에서는 진찰을 받는 것처럼 답에서는 처방을 받듯이 그리고 길에서는 그 처방을 아무리 잘 받아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이행을 정확하게 그리고 힘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물론 의료진도 물론 가족과 함께 주변이 함께 해야 병을 고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그렇지만 거기에는 내가 할 일이 있다. 거기에서 제가 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친구를 보면서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에게도 많은 또 가르침도 받고 주의도 들었지만은 저는 이 세상 살아오면 가장 제가 거울이 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책 제가 뒷부분에 어딘가 썼는데 세상은 당당한 사람이 당당한 국민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당당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근데 거기에 한 예증을 쓴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25살 때 국회의원을 출마하려다 너무 빠르다 그래서 29살 때 제가 처음 출마했습니다. 여기 대표님은 저보다 빨리 하셨는데 이 국회에 저보다 국회의원 먼저 되신 분이 한 3분뿐이 없습니다. 근데 29살 출마를 하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춘천에 갔는데 그 친구는 세탁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갔더니 이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데리고 양복점 할인 매장에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 당시에 제가 그 10만 원짜리 수표를 기억을 합니다. 그걸 내고 양복 한 벌을 사가지고 와서 제 다리를 재가지고 바지를 고쳐주더니 그때는 그쪽에 터미널이 있었는데 돼지갈비집에 가자고. 가서 돼지갈비를 먹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갑작스레 저는 초등학교 때 보고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술잔을 들고 있던 그걸 놓고 손가락을 이렇게 펼쳐드리면서 야 일어나. 너 이 손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아냐?
제가 알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해요. 네가 알다시피 나는 엄마 아버지가 다 앞을 못 보셨다. 우리가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방학을 하니까 없었는데 기타교로 전학을 갔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6학년을 마치고 어머니와 동생을 데리고 양구 동면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그때 14살. 그래가지고 엄마를 동생을 일을 하고 밥도 얻어오고 돈도 받아오고 사는데 하도 열심히 하니까 동네 어르신네가 옛날엔 병작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소를 한 마리 송아지를 주고 키워서 이익을 아주 나눠 먹는 소를 주셔서 그걸 열심히 키웠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풀을 갖다가 작두에 쓰는데 우리 친구는 집어넣고 그리고 어머니는 밟는데 너무 일찍 엄마가 밟아서 손가락이 끼었어요. 그 사이로. 지금 벌써 이제 얘기하시면서도 뭉클하신 거예요. 네. 박수 좀 잠깐 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 잘려진 손가락이 작두나무에서 뛰는데 자기가 소리를 못 질렀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실까 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리고 난 열심히 살았다 이거야. 그래서 겨우 내가 세탁소 사장님 되는데 야 너는 나보다 훨씬 낫지 않냐. 그 열심히 공부도 했고 넌 노력을 하면 언젠간 국회 낼 거다.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 책을 쓸 때 중심 뭐냐. 당당한 나는 누군가 어느 자리에 가서도 누구 앞에서도 나 자신을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당당한 국민이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책을 쓰면서 우리 국민 각자가 하나하나 나라를 위해서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직장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몫을 다하면은 이 나라는 좋아질 것이다. 이거를 어떠한 사건이나 입장이 돼도 분별해서 하면은 된다는 7가지 단계의 절차에 따라서 한 가지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뼈는 저는 평소에 내각 책임제를 항상 주장해오고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민국이 대통령 중심제의 이 폐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이것을 말로 하지 않고 정확한 골자를 찾아가지고 네. OECD 국가가 34개인데 대통령 중심제 쓰는 나라는 4나라뿐이 없다. 의원 집중제 쓰는 나라는 3나라고 나머지는 다 의원 내각제를 쓰는 것은 우리가 경제 선진국이 쓰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냐. 이런 내용을 담아서 네. 적게 됐던 것입니다. 네. 그 책을 이렇게 보면 아까 7가지 키워드를 가졌는데 그 키워드가 구성되고 진행되는 방향이 바로 이렇게 사회를 진단하고 이해하고 또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처방, 방법 이런 것까지 일종의 뭐랄까요? 의료 어떤 시스템 이런 걸 좀 대응해서 하셔서 이해하기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해하기도 상당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친구분의 일화는 바로 책에 나와 있고 저도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좀 뭉클해진 것도 있고요. 참 두 분의 이런 우정이 아름답기도 하고 서로의 생애에서 어떻게 그 서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예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면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인은 그 국민에 대한 이해는 방금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뭐 내각제도 간단하게 언급을 하시긴 하셨지만 우리 조 의원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나라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거기 모든 거는 구성원이 충실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 가운데 저는 늘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걸맞는 공식을 대입해야 정답을 얻을 수 있다. 공식이 잘못되면은 밤새워 계산을 해도 정답을 얻을 수 없다.
나라를 통치하는 데서는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겠지만은 권력 구조를 우리 형편과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마치 수학 공식을 대입하는 것 모양 중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저는 의원 내각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의원 내각 책임제도 어떤 내각 책임제냐? 독일식 내각 책임제다. 왜 그런가? 우리는 지금 동서로 갈려 있고 저쪽엔 북쪽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삼국시대와 후삼국이 있는데 지금도 저는 삼국시대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서의 화합을 푸는 것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을 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이미 표를 찍고 대통령 선거일을 기다리는 그러한 형국인데 동서의 화합을 풀으려면 어떻게 되냐? 권력을 분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고 남북을 통일시킨 것도 권력을 나눠 가져야지 이 병력, 군사력을 동원한 이 강제적 통합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권력을 낳는 것이 뭐냐? 그것이 독일이 이미 그렇게 내각제를 통해서 동서독의 통일을 이루었고 지금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분단된 나라로서 또 역사적으로도 동서화합을 해야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내각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상황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 책을 썼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이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책은 훨씬 훌륭하게 많이 쓰였다는 고백과 함께 우리 김광 원장님이 더 훌륭한 책을 쓰셨거든요. 억지로 하나 주시는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만큼 두꺼우세요. 제가 볼 때는 거기가 더 베스트셀러 같은데 제가 됐어요. 박수 한번 주시고요. 그러나 책을 파는 데서는 제가 볼 때 이것은 개헌 정부에 가면은 아마 조일련이 책이 광화문 아고라가 이 그쪽에 쭉 썼기 때문에 더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정식 동문회장의 사과도 많이 팔아주시고 광화문 아고라도 더 많이 팔아주십시오. 네, 이렇게 그 토크 콘서트를 하는 중인데도 깨알 같은 홍보를 하셔서 지금 책과 또 사과와 홍천 모두가 다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마 이제 책의 내용을 뭐 두껍지 않은 책이고요. 아주 쉽게 쓰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들일 것 같고요. 이제 준비된 시간들이 또 뒤에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은 뭐 이제 거의 마무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정치인 조일련과 또 일반인 조일련의 꿈과 계획, 뭐 포부 이런 건 어떤 것일까요? 네, 저기 우선 그 전에 한 가지 더욱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 학교도 없어졌는데 오래 없어졌습니다. 아까 우리 동문회장 얘기대로 또 학교 세우도록 우리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합시다. 이런 자리 마련해서 고맙고 특히나 이 책을 제가 써놓고 제 아들과 또 저 완도에 계시는 우리 박수미 여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동시에 이걸 주면서 우리 아들에게는 야, 이 아버지가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젊은 사람이 들을 때 귀에 걸리는 어휘나 단어가 있으면 좀 고쳐줘라. 그리고 박수미 여사님은 또 경영학 박사시고 그러시는데 또 일반 사회인 특히 여성분들이 읽으실 때 이게 좀 무리하고 딱딱한 거를 좀 지적해달라고 그러셨거든요. 우리 아들은 이래로 여기 와 있고 아까 박 여사님 왔었는데 어디 계시는가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 앞에 저 지금 영상 네, 하얀 셔츠 입은 우리 저희 아드님께도 큰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네. 고맙고요.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앞으로는 저는 내각제 수상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국회의원이 되고 싶었는데 제가 36살에 됐습니다. 우리 원장님 모시고 또 진중걸 가서 중국의 주석이 되시오. 나는 한국의 수상이 돼서 만납시다.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는 그러한 정치인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개인 조일련이가 되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나도
보답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